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6차시 수업을 할 거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나 아니면 근을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뭐였습니까? 해를 모두 구한다. 즉, 이제 오늘 할 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디에 어떻게 푼다? 실수 전체에 있는 해를 모두 구한다. 라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설명이 길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곰곰이 뚝딱이 술술이 번뜩이 참 그래 그렇네요. 어쨌든 얘네들 4명입니다. 이 아들이 두 수 A, B의 조건이 적힌 카드를 들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는 A는 0이고 B는 0이에요. 뚝딱이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닙니다. 술술이는 A가 0 아니고 B가 0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뜩이는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럴 때 카드에 적힌 조건이 A 곱하기 B가 0 요것을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4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이제 A 곱하기 B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죠. 맞죠? 요 이제 1, 2, 3, 4의 경우가 A 곱하기 B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인데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건 과연 몇 번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걸 살펴보니까 두 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려고 하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빼고 여기 위에서 4번 빼고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뭐가 해당이 된다? A 곱하기 B를 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A 곱하기 B 요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은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거나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한꺼번에 말하기를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뭔 말할 수 있냐?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A가 0 또는 B가 0이면 A 곱하기 B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전체 다 합하면 2차식입니다. 그 2차식은 0의 꼴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에서 이게 0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던가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식이 0이 되던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은 뭐다? 이게 0이 되려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1이 이항이 되면 되죠. 이항을 하게 되게 해서 여기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2가 0,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는 2 이렇게 이제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식이 A라고 보고 뒤에 있는 식이 B라고 봐서 A 곱하기 B는 0이 되려고 하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B가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꼴에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다? 앞에 게 0이 되거나 아니면 뒤에 게 0이 되는 요거를 갖다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습니다. 두 개 곱해서 0이 되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0이 되거나 x가 0이 되거나 x-8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x가 0이 되려고 하면 해는 x는 0이라는 거고요. 또는 또 뭐가 돼야 된다? x-8이 0이 돼야 되죠. x-8이 0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8,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8을 이항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x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x는 8.
그래서 해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0 또는 x는 8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도 이제 이게 0이 되려고 하면 이제 뭐죠? 여기 x-4가 0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7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어 있을 땐 사실 눈으로 보고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안에 있는 항이 0이 되게 하는 x값 4, 여기 안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제 떠올려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부터 배운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x-1이 0이 되거나 또는 x-6이 0이 되면 됩니다. 2x-1이 0이 되려고 하면 x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나온대요, 선생님 하면은 한 번 더 써주면 되죠. 2x는 1이 되고 그래서 x는 2분의 1. 우리가 이제 중1, 2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x-6이 0이 되려고 하면 x는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는 x는 2분의 1 또는 x는 6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요. 4번은 이제 x-1이 0이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거 3x 플러스 5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x는 1이 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면 됩니다. 바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한 번 더 쓰면 된다 했습니다. 3x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요. 할 수 있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좌변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의 성질을 이용해서 앞의 성질이 뭐였죠? a, b가 0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라 했어요? a는 0 또는 b는 0. 우리가 쓸 성질은 이겁니다. 이게 0이다 라는 말은 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아니면 둘 다 0이 돼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 이 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걸 풀려고 하면 일단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해주면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었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2가 되는 거 1이랑 2죠. 그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3이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6 마이너스 1 5 그래서 가운데가 되어서 인수를 뭐가 갖고 있다? 이 식은 인수를 뭐로 갖고 있느냐?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있고 2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갖고 있다. 근데 우변이 뭐다? 0이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이제 뭐다?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려고 하면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0이 되려고 하면 x가 2분의 1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또는 요거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쓰다 보면 요 또는을 쓰기가 참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풀어라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3, 2분의 1, 요렇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여기 쉼표는 and를 뜻하기는 해요. 또는을 이제 뭐 쓸 때, 또는은 5월이죠. 영어로 하면 5월인데, 요거를 쓸 때 잘 안 쓰고, 요걸 and 일 때 이게 요 쉼표를 좀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조건을 갖다가 이거이면서 이거이다. 근데 x가 동시에 마이너스 3이면서 x가 2분의 1이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5월, 또는을 쓰기 귀찮으면 5월 요거를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요렇게 이제 콤마, 요 쉼표는 이제 대부분 and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오해를 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렸다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자, 참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고 맞다 하기는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학교에선 틀렸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기 다른 대학교 면접 이런 거 갔을 때 여기 쉼표 왜 쉼표 썼어? 너 틀렸어 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이거 틀렸다고 해요? 막 소송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는 약간 애매한 분쟁이 일어날 만한 요소라서 그걸 피하는 게 이제 여기 또는을 5월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쓸데없다 그죠? 이야기 좀 수학이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좀 꼰대 같고 어떨 때는 좀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요렇게 쓰는 걸, 이 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셔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문제 2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풀어라는 말은 해를 모두 다 구하라는 말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변이 x에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0 또는 x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합차지요. 합차니까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어서 이제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참 왜 답답하게 그리 합니까? 이거 x제곱은 49니까 49가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아니에요? 우리 제곱근 배웠잖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죠? 여기 나중에 요 풀이 할 때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x-5랑 x-7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저는 이제 보면은 딱 보여요. 그래서 이제 x는 5 또는 x는 7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 3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경우도 있지만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3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4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요 인수분해 할 때 혹시 여러분 이거 안 궁금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x-1은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소인수가 아닌데요. 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기하기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에 있는 차수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분해가 되는데 이게 인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도 인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x 여기 제곱근 붙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수로 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만약에 정리하라고 하면 할 거고요.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걸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제가 앞선 시간에 이제 뭐라고 했었냐 하면 2차식 되어 있는 거 0 요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이제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고 합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이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죠? 2개 이하라는 말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란 요 3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이하. 근데 우리가 1차 방정식 이거의 해는 무조건 이제 1개로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뭐 2개도 없지만 하나 0개는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1개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이하, 그래서 0개도 될 수가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해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면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항식 환에서도 이게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식 같은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거 뭐지 적당하게 루트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인수가 아니니까. 2차식은 전부 다 1차식 곱하기 1차식 만약에 나눠진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0개라고 하는 말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무조건 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1차식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해가 1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0개 라는 겁니다. 됐죠? 너 자세한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3차식은요? 아유, 예. 이걸 할 줄 알았죠.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1차식 곱하기 2차식 요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뭐지?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의 경우에는 1차식 1개당 뭐예요? 해가 1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1차식 하나당 무조건 해는 1개입니다. 왜?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1개라고 여기 이제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식 하나당 해가 1개 나오고, 여기 있는 1차식 하나당 해가 1개 나오게 되니까 완전 제곱 형태가 아니면 이제 해가 무조건 2개다. 완전 제곱 형태면 1개다.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0개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2차식의 경우에선 되고요. 3차식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식 여기에서 해는 무조건 하나가 나올 거고요. 2차식 여기서 해가 2개가 나올 수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해는 몇 개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3개 이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차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1차식은 1개, 2차식은 2개 이하.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해는 3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라고 하면은 방정식의 해라고 해야 되는데 참 그죠? 2차식은 0의 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이하가 되고요.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4차식은 0인 요 4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의 해는 몇 개겠어요? 무조건 4개 이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면 n차식은 0. 그러니까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몇 개다? n개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시작은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 무조건 1개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해요.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은. 그렇게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이하,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돼서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 이하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왜? n차식,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n1 차식 곱하기 n2 차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n1 플러스 n2가 n이 되게 하는 두 개의 자연수 n1, n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좀 더 작아진 차수 안에서 그 차식에 대한 해가 그만큼 뭐지? n1 이하가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해가 n2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n차식의 해는 n개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름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찾아라 라고 하면 일단 두 개를 찾으면 모두 찾은 거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는 두 개니까 두 개를 찾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두 개니까.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래서 풀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이항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게 0이 되거나 여기에 A, B라고 하면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A가 0이 되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X가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보면 곱해서 7이 되는 게 이게 1이고 이게 7인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 있는 7을 이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변에 있는 괄호를 풀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7을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다?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면 된다. A는 0 또는 B는 0. 자, 이것 또는 이거.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제 2번에서 하라는 건 뭐겠어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해가지고 이 꼴로 정리한 후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3번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0이 아닌데 분명히 0이 아닌데 이거를 x는 0,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 아가 있을 거예요. 1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이 실수하지 마세요. x제곱 플러스 7x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이항을 시켜줘서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 0. 그러면 그거 뭐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두 번째 문제도 그래 계산이 괜찮은 문제네. 귀찮을 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변은 10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다 이항을 해줘요. 이항을 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까? 이거는 0 이렇게 이제 되어서 1, 4, 3, 1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제가 계산 실수 요거 많이 합니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3 만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 4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x가 3이 근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x는 4분의 1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걸 풀어보자. 앞에서 말했었던 이제 뭐예요? 근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갖다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x-3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는 0이 되어서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는 3 또는 x는 3이 된다. 이때 두 해가 서로 같으므로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다 라고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다 라고 하면 이게 두 개의 해가 원래 두 개의 해인데 이게 중복이 되어서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이 되어서 서로 같을 때에는 이 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2차 방정식의 중근, 중복되는 근 해가지고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거는 이제 반드시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이제 뭐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면 2차 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방정식에는 x는 -2, 한 개다. 근데 한 개라고 말 안 하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모두 찾으세요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이 안 되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는 0.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뭘 확인하면 됩니까? 여기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못 이긴 다항식에서. 그죠? 마이너스 14의 절반의 제곱이 요게 뒤에 게 되느냐 확인하면 되는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이제 살펴보면 36x의 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는 뭐가 돼요? 6x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다? 4번도 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조건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더라? 13차 시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13차 시에서 이제 추론 4 여기 있었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잘 기억을 다시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이 못 이긴 다항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니폴리노미알이라고 한다 했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A, B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계속 해볼까?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아유, 피곤하네. 27분이나 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 하루 수업도 길었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